혹시 심장 건강 때문에 매일 꼭 만보 걸어야 한다.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네, 그런 분들 많으시죠.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요. 어쩌면 그 걸음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빠르게 걷기에 심혈관 간 건강 효과 연구 같은 걸 보면요. 이 걷는 속도나 꾸준함 이런 게 심혈관 건강, 특히 또 고혈압 있으신 분들 관리에는 어떨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의 걷기 습관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. 네, 좋습니다. 저희 목표는 단순히 많이 걸어야 한다는 생각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걷기의 질이 왜 중요한지 그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. 네,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요. 그렇죠. 특히 그 숫자, 만보라는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그 유명한 1만 보 신화부터 좀 깨봐야 할 것 같아요. 워낙 오랫동안 이게 건강 목표처럼 여겨졌잖아요. 그랬었죠. 정말 상징적인 숫자였는데 근데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이 발표한 걸 보면 좀 새로운 관점을 보여줘요. 고혈압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. 하루에 한 2,300보, 그 정도 이상만 걸어도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한다.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. 아, 2,300보요? 생각보다 훨씬 낮은 시작점인데요? 네,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1,000보를 더 걸을 때마다 위험이 또 17%씩 감소한다고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이야,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1만 보라는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 자체, 그리고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는 그 과정인 거죠. 네, 시작점이 좀 낮아도 괜찮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네요. 그렇죠.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. 꾸준함, 그리고 점진적인 증가. 이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하고요.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속도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많이 걷는 것보다 오히려 그 빠른 속도를 걷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. 네,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해요. 하루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걷는 그 30분 동안의 평균 속도가 이게 분당 80보 이상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더니 심부전 위험은 최대 21.6%까지, 그리고 심근경색은 약 14.8%, 뇌졸중 위험 같은 경우는 거의 24%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. 와, 20%가 넘게 차이가 나는군요. 분당 80 보면 옆 사람이랑 막 편하게 대화하긴 조금 힘들고 숨이 약간 차오르는 정도? 그 정도 속도겠네요. 네, 딱 그 정도 중강도 운동이죠. 그러니까 매일 막 긴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짧게라도 딱 집중해서 빠르게 걷는 그 순간을 만드는 것, 이게 심혈관 건강 개선의 핵심이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결국 걷기의 강도가 중요하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? 네, 운동의 초점이 예전에는 양이었다면 이제는 질, 그러니까 강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.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히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시작은 부담 없이 하루 2,300보 정도를 첫 목표로 삼아 보시는 거죠. 네, 2,300보. 그리고 운동량은 주 5일에서 7일 정도,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꼭 걷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. 아, 다른 운동도 괜찮고요. 네,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본인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면 뭐든 좋습니다. 그렇게 시작해서 몸이 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걸음수랑 같이 걷는 속도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겠군요. 그렇죠. 점진적으로요.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나 앱 같은 거 잘 되어 있으니까 걸음수뿐만 아니라 분당 걸음수 같은 속도 정보도 쉽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. 이게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속 가능성 아니겠어요? 아, 맞아요. 꾸준히 하는 거. 네,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. 이게 결국 전체적인 건강관리라는 큰 그림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걷기 외에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건강 습관들도 언급이 됐었죠. 식단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
가공식품 좀 줄이고 신선한 채소나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거,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. 아, 수분 섭취도 중요하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.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는 거예요. 이게 운동 후에 몸 회복하는 것도 돕고 혈압 안정에도 기여를 하거든요. 운동, 식단, 수분, 수면 이게 다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런 생활 습관들이 걷기 운동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. 결국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. 결국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그 만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. 네, 그보다는 매일 꾸준히 걸으면서 특히 빠르게 걷는 시간을 확보하는 습관,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네요. 맞습니다. 특히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게 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. 부담이 줄어드니까요. 그렇죠.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. 일상 속 작은 변화.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 계단 잠깐 이용한다거나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미리 내려서 좀 빠르게 걸어본다거나 그렇게 의식적으로 빠르게 걷는 순간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에 좀 새로운 영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이렇게 의식적으로 걷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단순히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다른 영역, 예를 들면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활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네, 다음번 걸으실 때 한번 그 느낌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